네, 다음은 담수의 유입과 해수의 결빙이 염분에 미치는 영향. 우리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빙하면 염분이 올라가요. 또 담수의 유입이 되면 염분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똑같이 15도씨 35 염분에 600g을 두 개에다 나눴어요. A, B로 나눠갖고 넣었어요. 근데 A에다는 15도씨 증류수 물을 더 섞었어요. 50g을 더 추가로. 그 다음에 B는 그냥 얼렸어요. 얼렸어요. 얼렸더니 A, B 염분을 측정하니까 A와 B 중에 누가 더 오겠어요? 물을 더 섞었으니까 염분은 얘는 낮아질 거고 얼렸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담수입의 해역에서는 해수 염분이 감소한다. 다는 15대 증류수를 넣었다는 것 자체는 다해서 물을 넣었다는 것은 염분 변화 알아보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염분은 당연히 B가 더 커요. 그죠? 기억은 이온보다 크다? 아니, 틀렸죠. 그 다음에 해수 결빙이란 게 얼음이 오는 거예요. 얼면 금방 B에서도 봤지만 염분이 올라가잖아요.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답니다. 기억이에요. 다음은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해수 밀도에 관한 거. 수저에 똑같이 15도씨 500g과 10g 넣고 500g과 소금씩. 여기인데 온도가 얘는 10이에요. 더 낮죠. 기억보다는 니은이 온도가 더 낮아요. 얘는 15도씨고 얘는 10도씨고.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15도 증류수를 또 넣어요. 디귿에서는 15도씨 추가로 물 증류수 100g을 더 넣어요. 추가로. 그 다음 니을 같은 경우는 비커에는 오히려 소금을 넣어요. B가 원래 10도씨잖아요. 10도씨인데 소금을 여기다가 의외로 10g을 추가를 해요. 그러면 결국 염분은 얘가 가장 낮을 거예요. 아니, 높을 거예요. 그럼 A, B 중 소금 염분이 가장 높은 건 니을이다. 맞죠? 위는 A에 해당한다. 이게 A와 B 당연히 가라앉겠죠. 그럼 B가 더 당연히 밀도가 더 커요. 그럼 A 소금물이 B 소금물 위로 이동하겠죠. 맞는 얘기고. B코 속의 소금의 밀도는 니을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물을 섞었기 때문에 되게 옅어졌어요. 그럼 기억 다음에 디귿.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은 그림의 이도에 따른 증발량 강수량의 표준 염분의 분포 A와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랬죠. 하나는 그래프 하나는 증발량 강수량이고요. 하나는 염분을 나타냅니다. 염분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북반구 쪽에 있죠. 특히 이쪽이 이제 북반구고, 근데 어디가 북반구 남반구인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적도는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서 염분이 얘가 원래 북반구 쪽으로 가면 갈수록 염분이 낮아져요. 왜 낮아지냐면 북반구는 대륙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대륙이 많다 보니까 빙하가 해빙되는 게 많아요. 빙하가 녹아서 염분이 낮아진다고. 근데 남반구에는 빙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결국 그걸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는 증발량 강수량이 아니죠. 뭐가 돼요? A가 아니라 B선이. 그죠? A가 아니라 B가 증발량 강수량이고, 그 다음에 기억은 그죠? 이쪽이 북반구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위도 60도보다 고위도 지역에서는 증발량 강수량 값이 커지면 강수량 값이 커졌는데 오히려 염분은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졌죠. 왜 그랬어요? 빙하의 유입 때문에. 다음은 해수 온도에 대한 ABC 대화이다. 표층 해수 온도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죠. 맞는 얘기고요. 저희도 중위도 고위도 중 수온이 연직 분포에 따라 층산 구조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은, 고위도는 너무 차니까 뚜렷하게 안 나누고 중위도 쪽이 주로 뚜렷하게 나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B는 아니고요. 수온 약층은 안정함으로 혼합층과 심해층 물질의 에너지를 그죠. 안정한 층이니까 차단하죠. 그래서 맞는 것은 A하고 C 3번입니다. 이제 다음 그림 가와 나의 ABC의 독도의 분의 수온과 염분 분포를 나타내는 거 그랬죠. 왼쪽이 수온이고 오른쪽이 염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봅시다. 혼합층의 두께는 지금 일정한 층이 지금 A가 이 정도 되고 B가 더 깊죠. 그죠? 그래서 혼합층 두께는 B 시기가 A시보다 두껍다. 혼합층이 두껍다는 그만큼 바람의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또 깊이 20m 해수의 밀도는 깊이 20이면 여기입니다. 그죠?
근데 수원은 B가 더 낮아요. 그죠? 염분은 B가 더 높아요. 그럼 B가 밀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이게 A식이가 아니라 B식이죠. 틀렸죠. 또 표층예수와 깊이 120m 표층예수와 위에서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120에서는 지금 온도는 똑같고 120의 밀도도 똑같아요. 이게 밀도 차가 일단은 비교를 하면 일단은 처음에는 A하고 B의 염분의 차인가요? 염분의 차가 누가 더 심했죠? B가 더 컸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염분이나 밀도라 합시다. 그럼 밀도로 비교합시다. 밀도가 A하고 B가 같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오히려 얘가 더 짰는데 나중에 같아졌다는 것은 A가 더 많이 짜져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 A가 밀도 변화가 더 많이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A하고 B가 나중에 같아지는 거죠. 120m에서. 이게 표층에서는 밀도가 B가 더 컸어요. 근데 A가 변화폭이 커야지만 나중에 A와 B가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C가 BC보다 크다는 거 맞는 얘기 5번입니다. 네, 다음 오늘 해역에서 기표했다는 영존산소의 이산화탄소형과 영존산소형 AB 순서 없이 나타난 거라고 그랬죠. 표층에서 보면요, 당연히 표층에서는 이 많이 나타나는 게 당연히 산소일 수밖에 없죠. 그죠? 표층에서는 돼 있거나 같이 있으니까, 그죠? 공기하고 접촉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결국 이산화탄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이산화탄소는 양을 적어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계속 깊이 들어갈수록 A는 산소량이 적어들고,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 증가하는 게 뭐예요? 그죠? 산소량이 왜 증가할까요? 물론 이게 고위도의 표층계수가 고위도의 심해층이 있죠. 어떤 영존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침강하면서 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에 대한 수압이 커져요. 이게 기체에 대한 압력이 커지니까 그만큼 용해도가 모일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수압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A는 영존산소이다 맞고요. 깊이 사이에서는 A가 B보다 많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비교를 할게요. 영존산소량은 1, 2, 3, 4, 5, 6밖에 안 돼요. 근데 영존 이산화탄소는 44, 46 변화가 전혀 달라요. 그죠? 누가 더 커요? B가 훨씬 더 크잖아요. 이산화탄소 양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A가 B보다 많다고 하면 안 돼요. 단위를 보세요. 얘는 1, 2, 3, 4, 5, 6이지만 얘는 44, 45, 46이에요. 깊이 3000m보다 깊은 곳에서 AB가 증가하는데, 그죠? 산소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이유는 그죠? 수압이에요. 수압이 커지니까, 깊이 들어가면 수압이 커지니까. 그래서 답은 D가. 답은 5번.